결혼 18년 차라는 한씨 부부. 둘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이 부부는 최근 큰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바로 최근 연을 끄는 장모 때문인데요. 한씨 아내는 어릴 적부터 장모에게 큰 사랑을 받지 못했고 늘 언니와 비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돈을 좋아하는 장모는 아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부자인 언니와 비교를 하면서 처제와 아내를 힘들게 했다고 하는데요. 결정적으로 아내가 40여 년 만에 장모와 연을 끊게 된 건 처제의 죽음 앞에서도 돈 얘기만 하던 장모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장모의 행동에 연을 끊었지만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한 씨. 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 사연도 우리 사반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내용입니다. 얼마 전 그 18살 연상의 남편을 만나서 부모님과 연을 끊었다는 그 사연 기억나시나요? 그걸 보시고 아 나도 별별 상담소에 문을 두드려야 되겠다 용기를 내셨다고 하는데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진짜 저희가 준비를 했지만 준비하면서도 이게 정말 사실일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 아내분의 가정 환경이 어땠던 겁니까? 네, 일단 이 제보한 한 씨는요, 40대 중반이고 이 아내랑 결혼한 지 18년 차입니다. 아이는 없는 부부인데요. 이 한 씨가 보기에 결혼하기 전에 아내는 굉장히 좀 항상 밝고 씩씩한 모습이어서 누가 봐도 굉장히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그런 딸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내의 가정 환경은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아내 집은 딸만 넷입니다. 아내는 셋째 딸인데요. 그러니까 위로 언니 2명 그리고 아래로 여동생 1명이 있는 겁니다. 일단 첫째 언니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족이랑 교류가 딱히 없었고 이 장모가 어릴 때부터 둘째 언니 그러니까 처형만 예뻐했다는 겁니다. 아내랑 매일같이 비교를 했다고 하는데 이 장모는 새 옷이라든지 새 신발은 무조건 이 둘째 처형만 사줬고요. 이 아내는 교복도 물려 입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뭐 집안 사정이 좀 어려워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뭐 집안 사정이 아주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장인어른은 공무원이었고 장모님도 쭉 회사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돈을 벌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는데 그리고 이 장모님이 항상 이 한 씨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비싼 것만 먹였어. 과일도 비싼 것만 먹였어. 그리고 나도 한우밖에 못 먹어.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예. 심지어 이 장모는 뭐 명품, 뭐 메이커 이런 걸 엄청 좋아하는데 그런데 또 정반대로 딸들에게는 옷도 제대로 안 사주면서 본인만 메이커 옷을 그렇게 많이 사 입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딸 중에서 유독 이 둘째 딸, 둘째 언니만큼은 예외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둘째와 셋째, 지금 이제 아내가 셋째고 둘째 처형이 되는데 이게 언제나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비교되는 모습을 제가 단면으로 교복 이야기를 하나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교복도 물려받고 좀 교복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험 치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시험을 치는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데 둘째죠. 둘째 처형은 면접 보러 가니까 그 어머니가 뭐 옷도 사주고 기타 여러 가지를 다 장만을 해줬답니다. 그런데 그 언니는 둘째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시험을 이 셋째가 보러 가려고 했을 때 셋째가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엄마 나도 옷 좀 해줘. 이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는 그냥 한번 볼 거고 언니도 떨어졌는데 네가 가서 어차피 떨어질 건데 무슨 옷이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충 입고 그냥 가라라고 하면서 사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딸이 시험 치러 가는데 너 어차피 떨어질 건데 라는 말을 들었으면 저는 진짜 억장이 무너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소장님. 5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는데 이게 뭘까요 도대체? 네, 뭐 이렇게 둘째만 예뻐하는데 이제 첫째, 셋째, 넷째한테는 다 못하는 거죠. 아무리 해도 잘하지 못할 때는 이 엄마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나르시스틱해서 정말 어른스러운 엄마로서의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것을 채워주는 딸에 대해서만 애정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본인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꿈꿔왔는데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룰 가능성이 높은 딸이라던가 뭐 과도하게 똑똑하다던가 과도하게 이쁘다던가 아니면 엄마가 무슨 일을 하면은 입에 혀처럼 탁 엄마 말을 듣는다던가 어쨌든 아이를 아이 있는 대로 그대로 사랑하는 건 아니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심지어 뭐 명품 가방이 몇 개냐, 명품 옷이 몇 개냐 하면서 이걸 이 자매간에 또 비교를 했다고 하고 이 한 씨 부부가 장모님 생신이라고 진짜 준비해서 용돈을 드리니까
아유 이게 다 5만 원짜리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뭐 맡겨놓은 거 찾아가는 것처럼 고마워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정말 좀 충격적인 그런 얘기의 시작인데 어느 날 이 지금 사연자의 아내가 셋째잖아요. 근데 넷째, 그러니까 이 사연자의 처제가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것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사실 이 처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성실하고 또 놀러 다니는 것도 좋아하는 털털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더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요. 이전에 이 처제가 만나던 남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남자가 이제 처제랑 결혼을 하고 싶어서 자기 돈으로 집을 마련해 왔는데 그게 뭐 대형 평수까지는 아니었지만 둘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모가 처제한테 이렇게 작은 집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서 결혼을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아하. 여기에 더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도 하는데 뭐 본인이 점을 보고 왔는데 너는 그러니까 처제는 나이 많은 돈 많은 이혼남을 만나야 한다더라 라면서 또 결혼을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장모가 반대를 하니까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됐고 그 남자는 곧 다른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이 처제는 이 사실 때문에 좀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당시에 여러 가지 좀 힘든 사정이 겹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자기 딸에게 나이 많고 돈 많은 이혼남을 만나서 살라고 하다가 결국 파혼을 했고 헤어졌고 그러면서 그 막내 처제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모, 이 엄마, 자기 딸 장례식에서 정말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면서 이게 또 뭐 또 소설이겠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제보자분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알고 하고 딱 들었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멈추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와이프한테 조금 비싼 지갑을 사줬어요. 그거를 와이프가 가방 정리하다가 이렇게 딱 꺼내서 다 넣는데 그걸 그새 보고 너네 백화점 가서 지갑 샀니? 이러는 거예요. 딸이 죽었는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제사상에 이렇게 반찬이랑 생선 같은 거 놓잖아요. 그거를 아주머니가 드실 거냐? 그랬더니 언니가 이제 생선을 좋아하니까 먹고 싶다고. 그거 그냥 냅둬서 지금 아침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이 생선이 싱겁니 뭐니 아줌마한테 간장 없냐고. 요리하는 데도 아니고 거기서 간장 찾고 그러고. 자, 백 변호사님. 네. 내 친딸의 빈소에 장례식장이에요. 자, 그런데 야, 너 지금 그 가방, 너 지갑 새로 샀냐? 혹은 왜 생선이 왜 이렇게 짜? 반찬 투정을 했다는 거예요. 빈소에서. 지금 저 얘기를 듣고도 제가 믿기지가 않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딸이 죽었잖아요. 근데 빈소에 와서 이 한 씨 아내 그 지갑을 보고 이 지갑 언제 샀어? 어디서 샀어? 하면서 지갑에 관심을 보였다는 건 딸의 죽음은 별로 크게 관심이 없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더 나가서 지금 뭐 장례식장에서 밥 먹으면서 밥이 모자르다, 뭐 싱겁다, 간장 가져와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더 충격적인 건 이제 발인이 끝나고 처제 집에 이제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그 당일이 딱 되니까 이 장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둘째네 차 타고 집으로 바로 갈게. 수습은 니네가 하고 와.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뭐였냐면 이 한 씨, 이 제보자에게 전화를 해서 그 막내, 이번에 이제 사망한 그 넷째겠죠. 막내가 백화점에서 신발 산 지 얼마 안 됐던데 저번에 비싼 코트 입고 왔던데 그것 좀 가져와라. TV도 한 달 됐나? 그것도 좀 가지고 와.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승현님, 네. 일단 이제 뭐 발인이 끝나고 나서 이 빈소 정리 이런 거 이제 다 맡기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그 막내 집에 가서 야 그런 거 있는데 그거 좀 챙겨와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이 제보자분의 메일을 제가 처음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맥락이 이게 좀 이어져야 제가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한 몇 번을 읽었어요.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사실일 거라고는. 예? 저희들도 이제 오기 전에 이제 기본 이제 이 내용을 읽어보고 오잖아요. 저도 오늘 별별 상담소는 한 10번을 읽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정말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누구든지 사람에게는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황망하게 사망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사람이 넋이 나갑니다. 넋이 나가면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비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성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제가 진짜 이 말을 지금 제가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영정사진은 재수 없으니까 그거는 놓고 오되 집에 있는 가장 비싼 그런 물건들만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니까요. 정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영정사진 집에 있으면 재수 없으니까 그거 밖에다 버려. 자, 그리고는 또 이 친엄마라는 사람 방에 들어가서 트로트 채널 보면서 깔깔막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위분이 정말 충격을 받으셨다. 소장님, 네. 뭘까요 도대체 이 심리는? 네, 저도 굉장히 좀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일단 비상식적이진 않다는 거는 확실한 팩트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조현병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조현병은 아닌 것 같고 뇌손상인가라고 봐도 일상생활한 거면 뇌손상은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이것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어떤 한 명만 이뻐하고 애들은 다 자기는 명품 입고 아이들은 뭐 교복 이렇게 물려입으면서 차별하고 이랬을 때 만성적으로 굳어진 것도 확실한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성격장애인 것은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성격장애는 여러 가지 성격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늘 사건 반장에서 많이 다뤘던 반사회적 성격장애라는 그 증상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반사회적 인격장애 안에 사이코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반사회적 인격장애 성격에 굉장히 중요한 게 남을 학대하거나 공격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해를 가한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심리적으로 이 여성을 파악해보면 굉장히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데 그 현상이 집안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 느끼지 못하면서 일종의 학대를 하면서 살아왔고 그래서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본인의 이득이나 본인의 기분만 중요한 나르시스틱한 면도 굉장히 많은 그런 정도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그 저런 친엄마, 저런 친정엄마, 저런 네. 장모 어떻게 같이 삽니까? 못 살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결국 뭐 지금은 이제 교련하고 연을 끊었다라는 건데 어떤 일을 썼냐면 이제 처제 기일에 이제 납골당을 장모하고 함께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명절 때나 뭐 가지고 지금 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아니 그럼 우리라도 좀 다녀오겠습니다 했더니 이 장모 말하는 게 고스톱이나 치자. 거기서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정까지 다 떨어져서 연을 끊게 됐다고 하는데 뭐 법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뭐 호적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 현실적으로 과연 이 장모 혹은 이 엄마하고 과연 이 한 씨하고 아내가 가족으로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사위분의 제보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이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일단 그럼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처제의 죽음에도 너무너무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매정한 이 장모 연을 끊으셨어요. 일단은 끊으신 상태인데 그런데 참 그럼에도 이 천륜의 정이라는 게 뭔지 그래도 고민이시라는 거 아닙니까? 승희 의원님부터 좀 짧게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장모가 이 두 사람의 가정에 대해서 뭔가 해코지하는 건 아니고 이 장모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인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장모에게 그냥 탁 터놓고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고 이게 이런데 이런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도 어머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장모의 장인이 있다면 장인과 함께 그리고 주위에 있는 그 큰딸, 그다음에 둘째 딸, 셋째 딸이 같이 모여서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도 좀 짧게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을 끊어야 하는가 연을 끊지 않아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장모가 상당히 만성적인 성격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기대 자체를 안 하시는 것이 정신 건강이나 마음에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백 변호사님요. 어차피 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라면. 뭐 승희 의원님 말씀처럼 그래도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의 대화를 하는 것도 제가 뭐라 안 하겠습니다만 이 지금 저희가 설명한 내용, 우리가 믿기지 않는 내용이 다 사실이라면 현실적으로 같은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이 기자 일단 이 사위분의
제보였고 주장입니다. 반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 좀요. 일단 김경채님 포함해서 정말 많은 가족분들께서 친딸이 맞는지 진지하게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현실이 아닌 것 같다, 뭐 검사해봐라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이준희님, 딸 아니고 남이 죽어도 그렇진 않겠다라고도 말씀하셨고, 이 금나와라 뚝딱님, 핏줄이라고 해도 도저히 안 될 땐 끊을 건 끊어야 합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